한 사람의 의견인데 이게 마치 이제 LH 임직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그럴 때 이제 익명에 기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서비스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읽고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하는데 분명히 좋은 장치예요. 근데 그것들을 유저들이 굉장히 어뷰즈하기 시작하면 그 서비스는 결국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연 왜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정보를 다 폐기했을까? 오늘 이 방송인 줄 알았으면 저는 안 왔습니다. 저는 방송 못해요. 그냥 너무 법을 아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생존 법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핫한 이슈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나운서 박세연입니다. 예, 우리 사회의 법률 이슈를 늘 고민하는 변호사 조원희입니다. 네, 늘 새롭고 정돈된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최유한입니다. 이야, 아니 이제는 청산 유수로 이렇게 다들 본인 소개를 여러 가지로 고민 많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내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누가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실. 제가 해버릴까요? 예, 해주세요. 네, 저희가 아나운서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야, 이구동성으로 지금 외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늘도 한마음으로 저희가 주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또 오늘 주제 정말 직장인들이라면 관심이 없을 수 없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짐작 혹시 가실까요?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블라인드를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정보가 새나간 거죠? 이상하네요. 맞습니다. 제가 블라인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이번에 LH 사건과 관련해서 도마 위에 좀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사건 다들 잘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와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작성자가 뭐라고 했냐면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라는 좀 자극적인 언어를 썼고요.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던가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지금 수사가 들어갔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낳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다른 LH 직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괜히 같이 묶여가지고 그렇죠. 욕먹고. 왜냐하면 이제 단 한 사람의 의견인데 이게 마치 이제 LH 임직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아까 읽어주신 표현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이 그 단어 몇 단어 듣고 나서 야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야 이게 과연 이제 LH의 입장을 진짜 대변한다고 볼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의 의견일 수 있는데 집단 전체가 좀 욕을 먹게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 아까 최 대표님이 계속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방송인 줄 알았으면 저는 안 왔습니다. 저는 방송 못해요. 너무 열받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죠? 꿀 빨면서 다닌다고 이게 너무 열받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분노를 일으켰던 일인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 글이 진짜 LH 직원 쓴 거 맞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너무 자극적이고 열받는 문제라서 그래서 오늘 다루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제가 주제 미리 말씀 안 드리길 잘했네요. 안 오실 뻔했다고 하니까. 열받아서 못하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희 이 감정 그대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대표적인 사례들, 블라인드와 관련된 사례를 좀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몇 가지 생각은 납니다. 땅콩 회항 사건도 블라인드랑 엮여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하나씩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그 IT 업계에서 아주 떠들썩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유서의 형태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카카오의 조직 문화의 문제점을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했고, 특히 직장 내 왕따 문제라든지 또 평가제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동료 평가에 대한 그 평가 제도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살인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나를 괴롭혔던 인간들 내가 다 기억할 거야. 뭐 지옥을 맛보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던. 그래서 한때 이제 실제로 이 직원이 누구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를 두고 경찰 수사까지 들어갔었던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블라인드, 익명성이 있어서 좋은 측면도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일단은 저희가 좀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조 변호사님께서도 저희는 사실은 이 블라인드하고 뭐 이제 잡플래닛 뭐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의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대개는 이제 퇴사할 때 이제 좀 좋지 않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 또 이제 특히 대표나 자기 상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적어 놓고 나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뭐 이런 의뢰들이 참 많아서 뭐 사례들은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 공통되게 흐르는 것들은 이제 뭔가 우리가 억울하다. 양쪽 다. 이제 직원분들은 직원분들대로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억울한 입장이었다. 또 이제 회사는 회사대로 우리 이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빈번한 것 같아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퇴사하면서 이제 한 방 날렸다. 이제 이렇게. 먹이고 간다, 먹인다. 그거 이제 블라인드에 하는 거죠. 그죠? 그쵸. 블라인드. 그래서 사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뭐 대나무 숲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내 마음, 내 생각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필요하다라는 시각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괜히 사실 아닌데 팩트체크도 안 돼 있는데 잘못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플랫폼 자체가 무슨 죄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저들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인 듯 아닌 듯 좀 애매한 부분들 혹은 사실은 쌍방간의 과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억울함만을 토로함으로써 사실은 상대방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글들을 올리게 되면 사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런 서비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악용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입장이 다른데 아까 이제 플랫폼이 무슨 죄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요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면은 어떤 게 제일 어렵냐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도록 다 시스템상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원 가입할 때 이제 그 회사의 이제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가입을 하고 나면 그 이메일 주소는 다 이제 폐기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 소속됐다는 건 확인이 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왜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정보를 다 폐기했을까?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플랫폼 자체가 이런 걸 의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플랫폼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라고 할 건 아니다 하는 생각 책임이 있다. 듭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포인트인데. 네. 두 분 이러시다가 싸우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파이팅이 좋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익명 서비스에 모든 유저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의심이 있어요. 뭐냐면, 저 시스템 오퍼레이터들은 사실은 내가 누군지 알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달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을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실명 인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가입되고 나면 이 정보를 지움으로써 실제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장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이건 사실은 이제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혹시 뭐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제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가 된다면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신원을 좀 추적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쉽게 이제 신원을 추적한다라고 하면 가입할 때 예컨대 이메일, 핸드폰
뭐 이런 번호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보들을 아예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가 없고 예컨대 뭐 IP 주소라든지 뭐 예외적으로 조금 더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특정이 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또 제일 문제는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뭘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 자체가 갖는 이제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과연 이런 이제 뭔가, 선을 넘는, 그런 이제 행위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처벌은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처벌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머. 혹시 그런 관련된 사례로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자분도 계셨었나요? 많죠. 많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사인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 이제, 대표 한 분에 대한 이제 직원들의 이제 평가가 이렇게 쫙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그 평가를 같이 읽으면서,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물론 이제 사실 그 말이 어디까지 맞고 틀리고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설령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사람을 이제 모욕할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가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참 이거는 뭐가 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직원들 입장에서도 뭐 내가 이렇게 말도 못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팩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 대표님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사실 제 주변에서는 제가 아는 사람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식의 이제, 뭐랄까, 음해와 비방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어떤 그 직원과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일방적으로 굉장히 과장이 되거나 사실은 한쪽의 입장에서 유리한 팩트들만 이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피해를 본 경우가 많고요. 제가 예전에 근무를 했었던 대기업들도 그래서 처음에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것들을 거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인사팀이나 감사팀에서 이런 것들을 막 팩트를 체크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하도 이제 그런 어뷰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냥 참고하는 정도? 네. 말 그대로 그냥 흐름을 읽는다는 정도로만 이제 그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물론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사실 또 의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 분들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뭔가 좀 내가 발언을 하고 싶은 상황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이름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그럴 때 이제 익명에 기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나무 숲 같은 이 블라인드가 분명히 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런 이제 블라인드 같은 데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고 봐요. 저는 이제 긍정적인 기능이 이제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근로 조건의 개선이라든지 뭐 직장 내에서의 왕따 금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런 이제 불법 행위로까지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의존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블라인드가 필요할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최 대표님? 저는 사실 그냥 조건부 찬성인 것 같아요. 조건부 네, 찬성. 조건부 찬성. 이게 비겁한데. 이미 다 파악하셨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가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는 참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 많이 겪었죠. 예를 들면 뭐 스포츠 연예 분야의 뉴스 댓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이런 거 없어졌죠. 이게 뭐냐면 그런 서비스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읽고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하는데 분명히 좋은 장치예요. 근데 그것들을 유저들이 굉장히 어뷰즈하기 시작하면 그 서비스는 결국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가 무슨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악용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그게 문제가 될 정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도저히 범죄 상황에서 추적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까지 만드는 게 맞겠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100%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위법과 적법 사이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시작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서비스가 지속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법을 집행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방치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점점 더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나 이런 뭐 대나무 숲 같은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는 보지만 이 블라인드의 형식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진짜 익명 커뮤니티, 익명을 보장하는 서비스는 네. 불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죠. 익명을 가장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법인 거죠. 익명 자체라기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익명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사실은 좀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달콤하죠. 그렇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냥 막 좀 한번 해보고 쏟아낼 싶은. 수 있고 한 방 먹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통제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나.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인 것 같아요. 참 시작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자체는 좋았는데 이걸 사용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이끌어 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블라인드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저희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5글자 정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조 변호사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미소 나왔습니다. 네, 저는 나만 사이다. 나만 살,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게 사이다는 사이다죠, 그죠? 뭐 딱 쏟아내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가 같이 사이다여야 되는데 나만 이게 사이다이고 끝나면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에서 나만 사이다. 괜찮았나요? 이거는 거의 무한도전 예능학교 졸업하신 약간 그런 어디 느낌. 가르침 좀 받고 오신 거 아니시죠? 계속 좀 과외받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나만 사이다. 이해가 쏙 됩니다. 블라인드의 어떤 한계를 딱 짚어주신 것 같은데 최 대표님 의견도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켜주세요. 네,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두 가지인데 모든 그 익명 커뮤니티를 만드는 서비스 제공자는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공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뭐 어떤 운영 원칙이라든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제발 유저분들 그런 정책들 잘 지켜주세요. 좋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잘 지키셔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죠. 그죠?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잘 지켜주세요. 그런 의미로 지켜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네요. 지켜주세요. 누가 보면 뭐 환경 지킴인 줄. 공익 광고 같은 약간 그러니까요.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결론은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안타깝긴 해요. 아프네요. 그러네요. 블라인드에 관련된 이야기 저희 나눠봤습니다. 사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익명 소통을 원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좀 이어나가질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